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성분 자체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체크해야 돼.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인지질이 되게 특별한 물질이야. 왜 특별하냐면 그 기름에 잘 녹는 물에 잘 녹는 친수성 성질과 기름에 잘 녹는 소수성 성질이 둘 다 있어. 친수성, 소수성 할 때 친은 친하다고, 소는 이거 좋아하는 거고 이거 싫어하는 거거든. 물을 좋아한다, 물을 싫어한다. 이 기능이 둘 다 있다고. 그래 볼게. 인지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이제 인산이야, 인산. 그다음 뒤에는 지방산이야. 이 인산과 지방산이 배열된 구조가 인지질인데 인산이 친수성이야. 얘가 친수성 성질, 물이랑 친해. 지방산은 소수성 성질이야, 물이랑 안 친해. 거꾸로 물이랑 안 친하면 반드시 기름이랑 친하거든. 기름이랑 친한 성질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을 물에다가 좀 막 떨구잖아. 그러면 지들끼리 이렇게 배치되는 성질이 있어. 물에다가 쏟았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은 물을 좋아하는 인산으로 바라보고 안쪽에 물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모이는 구조인 거야. 알겠지? 요 구조. 이게 조금 떨구면 이런 구조를 이뤄. 조금 떨구면 이런 구조를 이루는데 많이 떨구잖아. 많이 떨구면 구조가 이렇게 돼. 많이 떨구면 이걸 인지질 이중충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열된 거거든. 기름은 기름끼리 하는데 이게 쫙 연결돼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안쪽에 지금 물을 좋아하는 층이 있지. 바깥쪽에도 물을 좋아하는 층이 있지. 물과 물 사이를 기름으로 막을 치는 거야. 물과 물 사이를 기름막으로 둘러싸는 형태가 세포막의 그 구조야. 그렇지? 그래서 기름층, 지들끼리 모여있는, 이 지방산끼리 모여있는 이 기름층이 여기를 싹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물과 바깥쪽에 있는 물을 경계짓는 거지. 그 경계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더라라는 거야.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조금 이상하게 해주는데 코에는 그럼 기름이 왜 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라고? 피지. 그 모낭에서 피지가 분리되니까 그런 거지. 얘가 만약에 인산이 친수성이면 세포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기름 말고 물이 막 나와지니까 아니야, 그거는 그 기름 성분 중에서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있는 거고 그 코에서 나오는 기름은 다른 기름인데 친수 파트가 없는 그 순수한 기름이야 걔는. 인지질만 좀 특별한 거야. 이런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이뤄서 그 안쪽에 있는 물과 바깥쪽에 있는 물을 경계짓고 서로 다르게 찍으면 성분도 다르고 다 다를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과 밖을 구분짓는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인지질이다. 단백질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밑줄을 걸었어. 세포막의 기능은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고.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개나 소나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거지. 얘 필요하네? 들어와. 너 필요 없네?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통제해야지 그게 출입을 조절하는 거거든. 네. 이거는 그냥 벽만 세운 거야. 못 들어오게. 안 그래? 그렇죠.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벽만 세운 거라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필요한 거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이 이제 모양이 있어 이렇게. 단백질이 모양이 있다 보니까 이 모양에 맞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동그란 모양은 여기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세모난 모양은 여기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모난 모양은 여기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별 모양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용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단백질의 기능이야. 그 단백질은 그 인지질에다가 벽의 기능을 한다라고 적고 단백질은 문의 기능을 한다라고 적은 다음에 이 단백질이 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라고? 구조라고.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통과가 가능하고 구조가 안 맞으면 통과 불가능한 거야. 네. 그렇지? 아시죠? 아우 새롭다. 레몬 맛이구나. 네. 어우 새콤해. 다음 세포막 구조에다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다라고 돼 있지? 네. 박단백질.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이게 파묻힌 구조고 이게 관통 구조야.
파묻힌 거는 조금 들어가다 말았지. 네. 통과한 거는 완전 위아래를 통과해버렸지. 네. 통과한 단백질만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파묻힌 건요? 그 파묻힌 건 무슨 기능 하냐면 보통 이제 세포 간에 인식할 때 세포를 인식할 때 면역 세포가 와갖고 니인지 니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대표적으로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니인지 니가 아닌지 판단하는 거지. 무슨 형이냐? O형이요. O형. 그럼 니는 요게 다른 거야.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별이 붙어 있으면 A형, 달이 붙어 있으면 B형, 그 별도 없고 달도 없으면 O형 이런 느낌이거든. 요걸 가지고 지금 내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그 기준이 되는 게 파묻힌 단백질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효소 기능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세포학을 배우는 게 물질 출입 조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얘야 얘. 파묻힌 단백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2, 고3 돼야 되거든. 선생님 그 알려주시던데요? 저게 관통하는 단백질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세요. 저 초록색이 신호기 역할이고 그다음에 인지질 머리 왼 꼭대기에 무슨 빨간색 이상한 게 하나 있다고 막 말씀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빨간색 이상한 게 뭐야? 그 이상한데? 인지질 대가리 빨간색 이상한 게 있고. 신호기도 처음 들었어. 여튼 이게 세포 인식에 필요한 거야. 네, 요거 응? 저거 뭐야? 나 이거 왜 치웠어? 이거 뭐 이따가 설명하시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이었어. 여기 저거 관통하고 있는 구조가 통로 단백질의 역할을 한다.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파묻힌 건 통로 역할을 못해. 관통하고 있는 애는 통로 역할을 한다. 다음 하나 더. 인지질은 유동성에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지질도 움직이고 단백질도 움직여. 단백질도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떠돌아다닌다고. 움직인다고. 가만히 있는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 구조야. 이걸 혹시 들어봤냐? 유동막 모자이크 모델 이런 거 설명해줬나? 아니요. 유동막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지질 구조에서 인산이 친수성, 물이랑 친한 부분, 지방산은 소수성, 물이랑 안 친하다. 그럼 거꾸로 뭐라고 하면 돼? 얘를 친유성이라고 해도 돼. 친유성, 기름 친하다. 소수성 이건 친유성이야. 근데 이걸 보고서 소유성이라고 하는 건 나도 살면서 본 적이 없어. 얘는 친유성이라는 표현을 내가 종종 봤는데 이거 보고서 소유성이라는 표현 쓰고 본 적도 없어. 됐고요. 막단백질의 기능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막단백질에서 핵심이 내가 아까 통로한다는 통로 역할, 물질 이동하는 역할, 그 세포 인식하는 역할 아까 보여줬지? 네. 난지 내가 아니지? 특히 ABO식 혈액형의 그 의미야. 여기 신호전달과 효소작용이 있는데 신호전달과 효소는 무슨 기능이냐면 보통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어야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 네. 이게 통로 역할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보통 신호 역할이야. 신호. 네. 이게 효소 역할하고. 신호 역할은 뭐냐면 바깥쪽에 물질이 붙으면 여기 구조가 바뀌거든. 네. 구조가 바뀌면 그게 신호가 돼갖고 안에다가 명령 내리는 거야. 지금부터 뭐 세포 분열하세요. 또는 뭐 주변에 있는 포도당을 주석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바깥에 물질이 붙으면 그게 이제 구조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구조 변화가 내부에서의 뭐 신호 전달로 사용되면 그게 신호 전달 역할이고 효소 역할은 그냥 단백질이. 효소가 떠돌아다니지 않고 세포막에 붙어 있는 효소인 거야. 세포막에 붙어 있는 효소. 대표적으로 저 막에 붙어 있는 효소 중에서 A, C, G, C 구안일산 사이클레이즈 제일 유명한 거. 구안일산 사이클레이즈라고 해갖고 구안일산을 이렇게 고리형으로 바꿔주는 효소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디에? 이 거시기 발기.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얘거든. 걔가 여기 붙어 있어. 아주 중요한 효소지. 세포막에 붙어 있는 효소야. 인지질 이중증 막단백질 콜레스테롤도 있다고요? 콜레스테롤도 있어. 콜레스테롤은 무슨 너 되게 깊게 가르친다 이 학교 선생님. 콜레스테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갖고 네 맞아요.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세포막이 내가 아까 움직인다고 했잖아. 흐느적거리는데 너무 흐느적거리면 세포막이 터져버려. 네. 어느 정도 단단하게 좀 붙여줘야 될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얘가 하는 거야. 스테로이드. 탄수화물. 응? 탄수화물도 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게 얘야. 세포 이식할 때 쓰는 거. 이게 탄수화물. 이 점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탄수화물. 저.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서 세포를 이식한다. 대표적으로 A, B 형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하는 거고 여름철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돼. 왜요? 여름철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흔적으로 세포 터진다니까. 네. 콜레스테롤. 그 구조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이 세포막 콜레스테롤 한번 찾아볼까? 세포막 콜레스테롤 붙어있을 때 보통 어떻게 붙어있냐면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 낑겨있다고. 인지질 이중증 사이에 이렇게 낑겨있다고. 인지질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위에 점은 그려놨는데 이유 없이 그려놓으실 위는 없을 텐데. 저기 아닌가? 뭐지? 인지질에 점을 왜 찍어놓은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여쭤봐요. 설명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이런 식으로 낑겨있다고. 그래서 이 주변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위아래를 묶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양옆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흔들거리지 않게끔 유동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위아래도 유동성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위아래는 알아서 이게 그 기름끼리 붙어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붙어 있는 거래요. 됐고. 다음 밑으로 가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은 결과적으로 요거 봐봐. 이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투과도가 결정된다고 했지. 이게 왜? 통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 적어놔. 통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 이걸로 판별하는 거야. 물질의 종류와 크기를 판별하는 기준이 저 통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인 거야. 필요한 건 들어오게, 필요하지 않은 건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물질 중에서 인지를 이중충을 그냥 통과해버릴 수 있는 애들이 있어. 크기가 작으면 돼. 크기가 쬐끄만하면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산소랑 이산화탄소야. 기체들. 지방산. 그래서 여기 보면 산소랑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는 그냥 통과야. 그리고 하나 더. 지방산은 통과할 수 있어. 지방. 아까 이게 물과 물 사이를 기름층으로 막은 거라고 했잖아. 네. 기름층으로 막은 거기 때문에 기름 성분은 그냥 크기에 상관없이 뚝뚝 들어갈 수 있어. 기름층. 이해가지? 여기가 기름층이라고. 네. 기름층이니까 기름 성분은 그냥 뚝뚝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밖에 여기에 친수성이 녹았다가 슬쩍. 밖에 친수성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수성이 영향을 크게 못 줘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름 성분으로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고 대표적으로 혹시 그 담배 피는 애들 보면은 담배 피는 거 그 금연 보조제로 니코틴 패치 본 적 있어? 네, 니코틴 패치. 피부에 붙이지? 그 피부에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기름이 기름성이야.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포막을 선생님도 맞춰볼 수 하셔서. 있다는 거야. 나 알지. 100일 90일 동안이지. 90일? 하고 총 나아져요. 지금 그냥 하셨죠? 아. 근데 이제 가끔 수업하다 보면 땡길 때가 있지. 근데 그 112일째 되는 날 폈어. 아이고. 100일 동안 걷고 112일 되는 왜요? 행군하다. 예? 행군하다. 군대에서 담배는 근데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를 했잖아. 정말 힘들게 끊었는데 되게 허무하게 실패를 했잖아. 네. 근데 그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내가 경험을 했잖아. 그렇게 힘들게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학습을 하니까 두 번째 끊을 때 뭘 조심해야 될지 알겠더라고. 뭐요? 그래서 두 번째 때 성공한 거야. 뭐, 그 첫 번째는 난 실패라고 생각 안 해. 그때 오히려 그 실패를 안 했으면 지금이 나았지. 진짜. 이미 실패 덕분에 학습이 됐고 그 학습된 것 때문에 내가 결국 지금 이렇게 끊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담배는 시작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맞지? 주위도 못 하고 힘들어. 일반인은 못 나와. 단어인데.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난 좀 독한 새끼라서. 나 좀 성깔이고 독한 새끼라서.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 죽겠다. 하면 하는 새끼라서. 진짜 이거 금연 관련돼서 유튜브 한번 찍고 싶다. 그 금연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그 실패에 대한 경험들. 이거 좀 해봐야 돼. 해보고 실패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게 인생 철학인 것 같아.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어.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배우고 깨달아야지. 너 시험 조졌다고 그거를 난 실패해서 좆됐어 이게 아니야. 거기서 배워야 된다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를 깨달아야 사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아 시험 조졌네.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준비해. 똑같은 결과야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시험 끝나고 PC방 기억하는 새끼 제일 병신이야. 그때 반성하는 게 가장 날카로워.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고 다음엔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뚜렷하게 쓰는 시간이 시험 끝나자마자인데 그때 PC방 가서 게임 설치하고 있고 웹툰 쳐보고 있고. 반성할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런 성장이 없어. 잔소리가 또 길어졌네요. 그럼 그 기름 성분은 크기에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어. 아니면 기름 성분이 아니면 크기가 작던가. 그 산소 이산화탄소처럼 크기가 작던가. 아니면 지방산처럼 이렇게 되던가. 인지 중에 이중증을 잘 투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크기가 크면 투과 못하겠지. 크기가 큰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크기가 큰 수용성.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기름에 안 녹으니까 그러면 기름에 안 녹으니까 통과할 수 없고. 나트륨 칼륨은 크기가 진짜 작거든. 진짜 작은데 이 전화 때문에 통과 못해. 이온은 통과 못해. 이온은 통과 못한다. 이거 체크해놔. 이혼은 왜 통과 못해요? 친수성 성질이 너무 세. 친수성 성질, 즉 그 소유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름을 싫어하는 성질이 너무 세갖고 통과를 못해. 대표적으로 삼겹살집 가갖고 맛소금 넣어봐. 소금 넣어봐? 삼겹살집에 소금, 기름 소금 있잖아. 참기름에 기름 소금 넣는 거 소금 하나도 안 넣지. 그거야. 나트륨 칼륨은 기름이 안 녹는다고. 새콤하고 통과를 못해. 기름에 완전 안 녹아. 크기랑 상관없이 아예 안 녹아서. 기름 소금 기억 못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녹으면 그대로 있잖아. 소금이. 맞아. 맞지? 이 이유가 소금은 기름이랑 너무 안 친해갖고 아예 통과 못해. 완전 상극인 거야. 놀라운 사실 하나 해줘요. 이 소금을 기름에 녹이는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크라운이 있어라고. 생김새가 완반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크라운이 있어라고 해갖고 이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 녹이기. 크라운이 있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겼지? 네. 요 O 부분이 나트륨이나 염소 같은 그 이온을 잘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어. 바깥쪽은 기름 성분이지. 그래서 이 물에 잘 녹는 소금을 기름에 녹일 수 있는 요 물질, 이 크라운이 있어. 요것도 이제 이온 크기가 큰 놈이고 작은 놈 있잖아. 요 크기만 조절해주면 돼. 산소 6개짜리냐, 산소 5개짜리냐, 산소 4개짜리 이런 식으로 크기만 조절해주면 잘 녹이는 물질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많은 사람 노벨을 받았지. 근데 왜 녹이? 이거 어떠냐? 왜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녹이라고? 아 그냥 화학적 성질이야. 원래 안 녹는데 그걸 녹일 수 있는 물질 만들었잖아. 노벨상 나왔어. 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지 알아? 한국인이야. 누구야? 그래서 한국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 김대중. 아니 이거 과학 노벨상. 누구야? 과학 노벨상 받은 사람. 이름 이 사람 한국인이랄까? 몰라요. 중요한 거? 미국으로 기회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카운팅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부산 출신이야. 부산 출신의 과학자가 이거 만들고서 미국에 기하하고 만든 거지 정확히는. 근데 우리나라 출신이었다. 그 사람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첫 번째로 카운팅이 됐겠지. 아쉽다. 우리 과학상이 없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좀 얕잡아 보면 약간 우리 일본 약 보는 경향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잘 산다고 좀 기술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일본은 지금도 노벨상 계속 나와.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는 거 있고 학사 기획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교재에도 실려 있고 되게 유명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왜 그럴까? 공부 좀 잘하고 좀 대가리 좋고 잘 친다 싶은 새끼들이 전부 의대로 빠져버려. 의대로 빠지니까 그냥 수술이나 할 줄 알고 그거나 할 줄 알지 과학 발전이 없는 거야. 아쉽지. 나는 내 개인적인 약간 견해지만 이 과학 업적 관련 쪽으로 해갖고 과학 그 논문을 쓰잖아. 네.
그 논문 심사해갖고 뭐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에 실린다라고 하면은 노벨상은 안 나오더라도 사이언스지에만 실릴 수 있는 저명한 그런 학술지에만 실릴 수 있는 업적을 냈다? 바로 연금 줘봐. 공모전 연금 줘봐. 그러면 그 올림픽 나갈 애들이 왜 운동하는 건데? 금메달 따면 연금 나오니까 하는 거야. 딴 게 없어. 그거 하다가 뭐 잘 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금메달 따면 연금 나오고 평생 먹고 산단 말이지. 그런 거를 과학자들한테도 해줘봐. 걔 미친 듯이 연구하지. 그렇게 해서 사이언스지에나 이런 거 딱 실려봐. 바로 그냥 연구 나오면 연구 안 하겠냐, 씨.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 과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과학고 만들면 뭐야? 과학고 나가고 씨발 의사할 거면 왜 기어가고 있어? 과학고 만들기. 대가리 밀어버려야 돼. 그 과학하라고 보내놨더니 씨발 과학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고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거 하면 진짜 우리나라 노벨상 나와. 의욕이 생기잖아.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 체육을 왜 미친 듯이 하는 건데? 왜 자기 몸과 그런 모든 열정을 갈아가면서 땀 삐삐 흘리면서 하루에 18시간씩 운동하는 이유가 뭔데? 금메달 하나 바로 보고. 근데 금메달을 따면 뭐가 좋을까? 연금 나옵니다. 2배 따면 연금 2배. 8배 따면 8배야? 예?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임마. 돈이 복사가 된다고. 운동 쪽이 그거야, 그래서. 과학 쪽도 그렇게 막 사이언스지에 실었어? 또 실었어? 2배로 주고. 또 실었어? 3배로 주고. 연구 미친 듯이 해갖고 결국 그 새끼 노벨에서 다 나와. 우리나라 생각보면.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금메달 하나에 얼마?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 같은 거 잘 개발되면 특허를 매길 수가 있단 말이야. 특허 매기면 이제 그거 쓸 그럼 때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잘 어마어마해. 주가에 대한 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아직 그런 게 우리나라는 없지. 언제가 생기지 않을까? 미국으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과학 그 논문에 대한 심사, 그 심사를 통과했을 때 그 연금제도를 주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과학 선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그렇게 해야 발전할 거야. 의욕이 없어. 내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과학을 전공한다. 너 어디 나냐? 물리학과. 그러면 걱정부터 해요. 너 뭐 먹고 살라고 해?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교사 시켜주고, 그 연구했을 때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연금 주고 해. 아, 씨, 누가 안 해? 과학자가 최고 하고 싶은 직업 되겠지. 돈도 돼, 명예도 돼. 연금이 안 나와. 과학하는 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먹고 살려고 그러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연금이 안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 신학 있잖아요. 신학도 이제 그 연구 거를 낼 수 있거든요. 논문 같은 거. 신학 쪽이? 네, 낼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네, 우와.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형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연금 나온대요. 헐. 신학을 뭘 해? 나 진짜 궁금해. 나도 몰라. 그냥 그렇대. 야, 그러면 연금 나온대. 사람들이 공무원을 왜 하려고 하냐. 그 연금 연금은 나와. 이제 우승하면 연금이 생기니까 하는 거지.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몇년 일정 치르면 기간이 몇년 치르면 이제 그때부터 연금이 나온단 말이야. 연금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부터 공무원 준비해서 연금이라는 게 만약 죽을 때까지 주는. 죽어도 주는 거야. 은퇴하고도 계속 나오는 거지. 다 내요? 월급이 매달 얼마씩이요? 공무원? 먹고 살려고 주는 거지. 적게 주지 않아. 그냥 일반 뭐 회사 다니는 것만 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응. 일도 안 하고. 응. 그냥 집에만 박혀 있는. 응.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주는. 그러니까 씨발 공무원 하라고 하는 거야. 한 달에 월급이 저것도 안 돼도 그 연금 하나 받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냥 교사도 공무원 아니에요? 교사도 응? 된다니까. 대신 벗을 수 있어? 어떻게지? 교사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치면 못해. 예를 들면 어떤 여선생님이 그 애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개기고 말썽 부리고 그거 못 버텨. 그만 둔다.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람을 안 만나는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전화 연결? 아니 그냥 구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업무 보는 걸 해야지.
자, 여기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서 확산이라는 방법이 있어.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걸 말해. 거기다 체크해볼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다 체크해놔. 에너지 없이 그냥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근데 확산 중에서 그냥 막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이 있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확산이 있어. 각각 이름을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라고 표현해. 이름 외워야 되나? 인지를 이중 중에 직접 통과한다. 단순 확산.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동할 수 있다. 촉진 확산.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봐봐. 농도차가 봐 빨리. 이 세포 안이랑 밖에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단순 확산 잘 돼. 계속 잘 돼. 촉진 확산 어때? 어느 정도 잘 되다가 멈춰버리지. 왜? 통로 단백질이 모두 사용된다. 여기서. 단백질이 모두 사용된다. 단백질이 개수가 한정돼 있을 거야. 아 이것도 소모품 요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개수가 너무 많으면 만약에 이게 개수가 30개야. 근데 물질이 하나야. 그럼 통과 잘해. 2개면 또 통과 잘해. 3개면 잘해. 그다음 29, 30까지는 통과를 잘하지만 50개를 넣어줘봤자 30이잖아. 100개를 넣어줘봤자 30개고. 그러니까 단백질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프만 봐도 얘가 촉진인지 단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촉진 확산이 그냥 시간이 이동 속도가 그 최대 한계점이 정해져 있는 이거가 통로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정원이 맞아. 거기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하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류들 보자. 아까 그 인질 이중 직접 통과하는 거 있었지. 기름 성분, 그다음에 산소랑 이산화탄소. 네.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 성분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촉진 확산은 통로. 이걸 제외한 이렇게 수용성인데 크기 큰 놈. 그다음에 전압기는 이온들. 이런 애들은 저걸 이용해서 확산한다. 됐고요. 다음 삼투 볼게. 삼투는 직접적으로 녹아있는 물질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물이 대신 이동하는 현상이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대신 빨려 들어온다. 삼투는 역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고요. 이번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누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물이 대신 이동하는 거야. 물질은 크기가 커갖고 가로막힐 때. 여기 보면 선택적 투과라는 표현 나오지. 녹아있는 물질은 크기가 커서 이동할 수 없고 작은 물은 통과할 수 있을 때야 이거. 작은 물이 대신 통과해갖고 농도를 맞춰준다. 자, 세포와 삼투 해가지고 적혈구랑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농도 낮은 용액이 이제 맹물이야, 맹물. 그럼 농도가 높은 적혈구 쪽으로 물이 빨려 들어오겠지? 네. 물이 막 빨려 들어와서 팽팽해지다가 결국은 터져요. 근데 여기 보면 터지기도 한다 해서 용혈이 다 체크해놔, 용혈. 적혈구는 지금 터질 수 있고. 다음, 등장액이라고 하는 게 농도가 똑같은 얘기거든. 아까 농도가 낮으면 저장액이라고 해, 저장액. 농도가 사람 체내 농도랑 똑같아 하면 등장액이라고 하고 등장액일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 고장액이라고 하는 건 소금물 같은 거야. 굉장히 진한 물. 굉장히 진한 물이면 주변이 더 농도가 진하니까 잘 봐. 주변이 농도가 진하니까 물이 오히려 빨려 나와. 쭈글쭈글해진다고 이렇게. 세포의 부피가 쭈그러든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알아놔야 될 게 있어. 화살표를 봐봐. 지금 보면 농도가 높으면 빠져나가잖아. 네. 잊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들어온 거 있지? 나가는 것도 있어. 다만 들어오는 게 양이 더 많으니까 터지는 거야. 이게 핵심이지. 크기가 유지되잖아. 유지된다고 해도 들어오는 놈이 있고 나가는 놈이 있는 거야. 이 개수가 같은 거야. 10개 놈이 10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체크해 나가는 거. 이 등장액에서 이동 없다라는 보기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동해요. 이동하네. 같은 개수만큼 이동해. 들어오는 만큼 나가게. 자, 식물 봐봐. 식물도 이제 고장에 소금물에다 넣으면 물이 쫙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근데 특이한 건 세포 벽은 유지된 상태에서 막만 쭈그러들거든? 이렇게 벽은 유지된 상태에서 막만 쭈그러들었어. 이걸 전문용어로 원형질 분리라고 해. 여기다 체크해. 원형질 분리. 세포막이 벽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럼 등장액은 뭐 볼 거 없고 요거 보세요. 저장액 봐봐. 저장액. 그냥 맹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막 빨려 들어오지? 아까는 터졌잖아. 네. 아까 터졌는데 식물은 안 터져. 뭐 때문에? 세포벽. 세포벽 때문에.
그래서 최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세포벽도 터지지. 아니 안 터져. 절대 안 터져. 절대 안 터져. 그래서 요거 팽윤이라고 하는 게 그 용혈 대신 나오는 말이지. 세포 벽 때문에 갇혀갖고 터지지는 않더라. 그 최대 팽윤 상태. 그 절대 안 터지는 거야. 아예. 아 몰라도 터지는 소리도 있겠지. 근데 주로 안 터진다고. 사실 용혈은 터지는 거고 팽이는 터지지 않는 거. 팽윤은 안 터지는 거고 소리도. 절대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생긴거라고. 뭐든 절대적으로 인간에 다 46개 연결되냐? 47개인 교실이 있는 건데 47개는 하나 부족해서 45개 있는 거 있어. 우리는 보편적인 걸 다루는 것 뿐이야. 뭐 세포 수없이 많으면 그 중에서 세포병 만들 때 좀 균질같이 만들어가고 그 으승한 엉성한 대로가 터져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자 이거 됐고 뭐 얘기하는 거야? 액토 크기가 세포 크기 그대로 따라간다. 세포가 줄어들면 액토도 줄어들어. 네. 세포가 팽창하면 액토도 팽창돼 있어. 요거 그 액토 그림 체크해. 액토 그대로 따라간다 세포를. 3초에 이해 나왔지? 토양에 물 흡수한다, 소금물이 절인다, 수분 빠져나온다 이런 것들. 됐고요. 뒤에는 문제 다 풀어보면 돼.